안녕하세요. 미국 수의사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얘기, 이 병원에서는 저 얘기, 저 병원에서는 이 얘기. 많이들 헷갈리셨죠? 동물들과 집사님들을 위해 최신 미국 논문과 과학적인 증거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셨던 것들, 근데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드리는 미국 수의사의 팩트체크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가 수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정보 중에 하나가 마취는 몸에 좋지 않다, 마취는 무조건 위험하다, 마취를 많이 할수록 몸에 무리가 간다, 나이 때문에 마취를 할 수 없다 등등 마취에 관한 것들인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마취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마취는 위험한가? 자, 마취에는 일단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마취에 관한 텀들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가스를 호흡해서 하는 호흡 마취, 혹은 저희가 전신 마취라고 부르는 마취와 잘 알려진 프로포폴이나 약물 등을 정맥으로 놓아서 하는 수면 마취, 혹은 주사 마취가 있고요. 그리고 정신이나 의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체의 일부분만 마취를 하는 부분 마취가 있습니다. 마취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수술이나 다른 프로시저를 위해서 정신, 의식, 통증, 그리고 반사신경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마다 그 효과가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마취를 하면은 혈압, 호흡수, 심장 박동수, 그리고 체온 등의 활력 징후가 떨어지게 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취 사고가 난다, 마취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다라는 것은 심장 박동수, 혈압, 체온 등이 너무 떨어져서 장기 손상에 가거나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심한 경우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마취 사고라고 저희가 부르죠. 어느 환자든 마취를 할 때마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취라는 행위 자체가 이 활력 징후를 떨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이거인 것 같습니다. 마취약이 몸에 쌓인다, 혹은 마취약이 장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간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얼마 전에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나요? 마취를 여러 번 하면은 몸에 무리가 가는 게 아닌가요? 마취를 몇 개월 전에 했는데 또 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대부분의 마취약, 가스 같은 경우는 숨을 내쉬는 순간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대부분의 다른 주사 마취나 대부분의 마취약들은 몇 시간 내에서 며칠 내로 몸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보통은 간이 분해를 해서 신장이 내보내게 되는데요. 물론 환자마다 분해하는 속도가 다르고 몸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환자가 똑같이 반응하거나 똑같이 깨어나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마취를 할 때마다 장기에 무리가 간다든지 장기에 쌓인다든지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시간에서 며칠 내로 모든 약들은 배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하기 전에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피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만약에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 마취약이 빠져나가는 속도, 마취약이 분해되는 속도가 다르겠죠. 하지만 마취가 끝나고 수술이 끝나고 환자가 회복했다, 그러면은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마취를 한다고 뭐가 더 안 좋아지거나 리스크가 유난히 커지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마취를 2번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2번 있는 것일 뿐, 마취를 전에 바로 했었기 때문에 더 마취의 리스크가 올라간다든지 몸에 더 안 좋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만 완벽히 회복했다면은 몸에 더 마취를 여러 번 한다고 해서 몸에 더 무리가 가거나 몸이 안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마취 사고는 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논문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의학에서 마취로 사망할 확률은 0.1%입니다. 굉장히 낮죠? 1000마리 중 1마리의 확률이라는 건데 하루에 2-3건 정도 수술을 한다면은 마취로 죽는 환자를 보는 거는 1-2년에 한 번 정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20년 전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의학이 훨씬 발달한 지금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낮을 거예요. 이 환자의 경우들도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원래부터 다른 증상이 있었다든지 다른 애들보다 리스크가 컸다든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아주 뜬금없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죽는 경우는 훨씬 더 드물죠. 하지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건 당연히 환자를 마취를 시키기 전에 피검사를 하고 흉부 엑스레이든 초음파든 필요한 검사를 다 하고 다른 질병이 없는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환자에 맞는 마취 프로토콜을 짜서 적절한 약을 쓰고
그리고 모니터링을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고 어떤 질병이 있는지 체크를 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마취 사고가 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세 번째 미신. 어린 환자, 노령 환자는 마취 리스크가 더 크다? 아마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일 텐데 4개월짜리 강아지 중성화 해도 되나요? 마취가 무서워요. 저희 강아지가 나이가 많은데 스케일링을 하기가 무서워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어린 환자, 노령 환자의 마취에 대한 리스크가 크냐? 일단 위에 말씀대로 마취라는 것 자체가 신진대사를 낮추는 건데 당연히 어린 환자나 노령 환자의 경우 아주 팔팔한 2~3살짜리 개들이나 고양이에 비해서는 신진대사나 장기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지만은 제대로 검사를 하고 그 환자에 맞는 약물을 쓴다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리다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마취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던 중성화 수술에 대한 논문들을 쭉 보면은 중성화 시기에 대한 논문들이 있어요. 자, 3~4개월령의 어린 나이에 고양이와 강아지들을 중성화했을 때 마취 관련 부작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술이 훨씬 더 쉽고 출혈이 적기 때문에 마취 시간과 수술 시간이 줄어들어서 리스크가 적고 더 좋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환자에 맞는 약물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나이의 환자는 성병보다 신장의 기능 자체가 심박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심박수를 떨어뜨리는 마취제를 다른 마취제를 써야 되고 그리고 다른 성병보다 혈당을 유지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전에 오래 굶기면 안 되고 등등등 환자마다 신경 써야 되는 세세한 부분들이 있고 그 나이와 상태에 맞는 약을 써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지키기만 한다면 리스크는 훨씬 적습니다. 노령견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연히 쌩쌩하고 아무 문제 없는 2~3살짜리 강아지들보다는 리스크가 조금 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이는 질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에요. 단지 나이가 많아질수록 마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취와 수술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사를 전부 다 하고 심장, 간, 폐 등 다른 장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프로토콜 마취를 한다면 사고가 날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그리고 가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를 보긴 하는데 15살짜리 강아지 자궁축농증이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가 무서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15살까지 기다리지 않고 어렸을 때 중성화를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술을 안 하면 죽는 거랑 어쩌다가 마취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확률이랑 당연히 어떤 게 더 죽을 확률이 높은 걸까요? 안 하면 죽거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취의 리스크 따위를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수술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노령견들, 10살 이상 되는 노령견들, 노령묘들 똑같이 수술하고 마취하고 별로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대신 훨씬 꼼꼼하게 플랜을 하고 검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 뿐이죠. 자, 네 번째 미신, 전신 마취는 위험하다. 동물들한테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전신 마취입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갈릴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동물들에게 안전한 것도 바로 전신 마취. 제일 큰 이유는 호흡 마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의식을 분리를 하고 기관 삽관을 해서 가스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마취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웬만해선 정말 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는 정말 빠르게 호흡을 통해 폐에서 피에 녹아들어서 뇌로 전달이 되는데 이 가스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혈압이라든지 마취의 깊이를 바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 마취는 이게 안 돼요. 물론 주사 마취도 마취약을 리버스 하는 약을 줄 수는 있지만 호흡 마취처럼 반응이 빠르게 마취의 깊이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에는 쓸 수가 있지만은 아주 긴 수술이나 아니면 고통이 동반되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마취 전문의 없이 주사 마취로만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마취에 관련된 미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비밀은 마취 특성상 수술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마취야말로 누가 얼마나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모든 환자들한테 똑같은 약 만들어서 쓰고 혈압 체크 안 하고 피 검사 안 하고 하면은 정말 쌀 수도 있지만은 마취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옆에서 붙어서
환자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맞는 프로토콜을 써서 준다면 정말 비쌀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취야말로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수술비가 다른 데 비해 싼 지가 아니라 정말 이 병원이 제대로 훈련받은 인원을 가지고 마취를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제대로 수술하는 곳인지를 고려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상 미국 수의사의 팩트체크였습니다.